The number of companion animals in South Korea stands at about 10.5 million, with pets in 1 in 4 households. And hence the issue of animal welfare is steadily gaining more attention. 21 Grams is a pet funeral home that got its name from the hypothesis advanced in a 1907 scientific paper that every soul has a physical weight. 15년을 같이 살았던 고양이를 어제 떠나보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곳에 방문하게 되었어요. 사후 경직이 오면 조금 저희가 몸을 닦인다거나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례 절차를 진행을 하면서 영미라는 과정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 아이를 좀 떠나보낼 때 좀 깨끗하게 보낼 수 있고 원래 기존에 있던 저희 아이의 모습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장례 절차를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Its funeral directors help pet guardians overcome their grief in their own time, in their own way. Unlike many other pet funeral homes, 21 Grams accepts small animals such as hamsters, hedgehogs, and iguanas. Saying a proper goodbye to your furry friend is a tough thing to do. But on top of that, you have to understand both the legal and the environmental aspects of your pet's final disposition. Today, we'll meet with a pet funeral director with 5 years experience to hear the inside story. 저는 이제 반려동물 장례지사 김윤태고요. 반려동물 보호소에 취업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하는 일들이 아이들이 혹시라도 목숨을 잃고 조금 떠나간 아이들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는 일입니다. 그때 어김없이 한두 아이 정도는 꼭 있어요. 떠난 아이들이. 그래서 물론 보호자분들이 오셔서 아이들을 찾아가시고 또 새로운 아이들을 가족으로 맞이하시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지만 이면에 있는 그 안락사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고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면서 내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뭘까라고 생각을 하던 와중에 어쩌면은 안락사를 시행했었고 또 아이들이 떠나는 모습을 조금 보면서 안타까워했던 마음이 있는 나라면 이 일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반려동물 장례의 일을 선택하게 됐던 것 같아요. 실제로 동물보호법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아이들이 떠나게 됐을 때 동물의 사체 같은 경우에는 일반 종려증을 보트에 넣어서 폐기를 하거나 혹은 동물병원에 의료 폐기물과 같이 폐기를 하거나 세 번째 동물 장묘업자에게 위탁을 하는 경우가 반려동물 장례의 경우고요.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건 사체를 그냥 묻어주면 안 됩니까? 라는 거예요. 실제로 토양법상 사체를 그냥 매장을 했을 경우에 불법이고요. 네, 다만 아이들을 화장 이후에 반려동물의 유골분이 나왔을 때 그 부분을 매장하는 건 따로 불법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분께서 깨끗하게 아이를 화장을 해서 유골분을 데리고 조금 자연대로 돌려 보내주시는 분들도 많고요. 다만 해양법상에는 이제 유골분을 바다에다가 뿌리는 건 불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다 쪽에서는 조금 자제를 해주시고 산과 들, 조금 강이 있는 곳에 진행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유골분을 가지고 있는 문화 자체가 우리나라에 아직 정립이 되지 않았었는데 실제로 화장 이후에 유골분은 집에서 조금 데리고 있고 싶다, 아예 일부만이라도 조금 같이 있고 싶다라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자택에서 봉안하시는 경우가 일반적이 됐습니다. 아이를 그냥 데리고 있는 것보다는 스톤으로 데리고 있기를 원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햄스터라던가 토끼, 앵무새를 키우는 분들의 니즈가 굉장히 많았어요. 소동물 전용으로 할 수 있는 관이라던가 수의 이런 것들이 부족했습니다. 소동물을 잘 이해하고 소동물 보호자분과 공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저희 장례식장에 있기 때문에 처음 소동물 장례를 론칭한 게 첫 번째입니다. 또한 요즘에는 외국인 보호자분들도 많이 오세요. 실제로 얼마 전에 제가 프랑스에서 살다가 오신 분을 장례를 지도를 했었는데 보통 외국인 보호자분들은 추모 시간을 길게 안 가지거나 아예 추모 시간을 안 가지시고 화장만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 보호자분은 추모 시간도 길게 가지시고 화장로가 지금 저희가 이 앞에서 바로 화장이 되는 걸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참관실에서 계속해서 자리를 지켜주시고 기능성 함을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봉안해 가셨는데
마지막으로 가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우리 프랑스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따로 정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화장만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에 오니까 이런 부분들이 너무 잘 돼 있고 아이랑 조금 충분히 격식 있게 보내줄 수 있어서 정말 많은 감명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한국적인 어떤 반려동물 장례 문화가 좀 정립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건 성숙한 반려 문화보다는 성숙한 입양 문화, 그리고 성숙한 마지막에 어떤 배웅을 할 수 있는 문화예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냥 단순히 귀엽다, 단순히 외롭다라는 문제를 넘어서서 정말 가족을 하나 입양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되고요. 또 케어라는 말도 사실은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돌보는 게 아니에요. 같이 살아가는 거지. 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아이들에게 어떤 게 필요하고 또 마지막 순간에는 어떻게 해줘야겠다. 이런 것들이 조금 정립이 된 상태의 어떤 정신 상태에서 반려동물을 좀 맞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